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재회. 재회? 재회? 우리끼리 재회요? 예. 네, 잡다하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되는데. 예? 말장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제목에? 누구세요? 재회 특집이라고 해드릴게요. 재회 특집. 네,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 넌 누구냐? 올드보이로. 넌 아니야. 누구냐? 누구냐, 넌. 이렇게 바꿔야지. 누구냐, 넌. 아, 덕인 형님 못 알아보겠어요. 살까지 많이 빠셔가지고. 자, 누군지 물어보면. 군만두 다이어트?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마. 한 달 동안 군만두 다이어트 한 거 아니에요? 군만두 다이어트 있어요? 올드보이에서 군만두만 먹잖아. 누구냐 넌 한다고요, 진짜? 재회 특집 누구냐, 넌. 그러면서 재회 특집 선배 만지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제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왜 이러지? 인사청문회 누구냐, 넌 하면 되지 뭐. 젠더 때문에 그래요? 인사청문회. 근데 저거 왜 새 걸로 안 해요? 접촉. 아, 이게 새 거야? 바꿔도 똑같아. 젠더가 저기 헐거워진 거라서. 됐다. 정하나가 이거지. 네. 이렇게 하면 돼. 그 젠더를 뽑으면. 살짝 뽑아야지. 됐어요? 예. 예, 오케이. 접속이 빼야 접속이 된다니까. 내가 더 잘 알아. 접촉이 돼야 접속이 되지. 누구 거야? 뭔가, 지금 마이크가 그게 있어요. 하울링? 이거? 이거. 얘가 손대면은 그러네. 아, 그거네. 아, 손대지 손 마. 안 되지 뭐. 손대지 마. 중간에 또 들어가. 또 잡음도 우리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린 거. 그래. 언제부턴가 깨끗해지면 이상해. 예. 근무복이 슈퍼 갈 때가 힘들어지네. 그래서 뭐라고요, 제목? 넌 누구냐? 재회 특집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누구세요? 아, 우리 닥치고 얘기나 좀 하죠. 나 이병기야. 닥치고 누구냐, 넌? 아, 닥치고 누구냐, 넌 괜찮다. 괜찮죠? 응. 닥치고 누구냐, 넌. 요즘 대세니까. 응. 또 닥치고 이런 것들은 검색어 걸릴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아, 한 번 봤어요. 저기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지지난주께. 어제도 했는데 이번 어제가 주께 대박이야. 장난 아니었어요. 이번 주 완전 노골적이라며. 예. 창문을 없애, 막 이러면. 창문을 없어요? 이게 담배꽁초가 창문 밖으로 누가 버렸다. 창문을 없애겠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해경 없애는 거랑 비슷하게. 그리고 막 교장이 저는 약속을 꼭 지키는 꼭이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벌수고 있어. 그런 사람이죠. 오늘 며칠이지? 7일. 7월 7일, 7월 7석이잖아요. 아, 닥치는 개그는 우리 영역이었는데. 그렇지. 자꾸 공중파에 뺏기고 있네. 더 세게 가야 되나?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너무 쉬워서 그래. 가겠습니다. 오늘 박수 치는 강쌤이 온 계신. 아, 약해요. 야게. 아유. 아, 살 빼시더니 기운이 떨어지고. 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무려 재회 특집. 닥치고 누구냐 넌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뭐야. 낯선 어색해요. 목소리. 여긴 어디인가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위기예요. 여기는 어느 별이죠? 옷을 다 애기들처럼 입고 왔어. 말록달록. 초딩이들 같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네. 자리에 계신 몇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 일단 저기부터 하시죠. 참여 시간부터 오랜만에. 그러니까 가장 결석을 많이 한 사람. 몇 주 동안 누가 얼마 빠졌는가. 저는 5주 만에 5주. 돌아온. 네. 우리 덕인쌤은 저는 6주 만에 들어왔죠. 무슨 사람이 있었구나. 강력하네요. 참회. 저는 그래도 1주 만에 돌아왔어요. 1주 만에 지난주에 나왔어. 아, 지난주에 못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주 건너 뛰고 2주 만에 오신. 네, 2주 만에. 오늘은 강쌤이 시험 기간인 관계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대목. 강쌤이 개근일 뻔했는데 오늘 빠진 거네. 좀 그래서 계속 잘 재회는 오시다가. 또 실패한 걸로. 아, 결국 실패죠. 아, 오늘 다 모이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예상외의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강쌤이 제일 열심히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딱 다 모일 때 없으니까. 빛이 아, 그거야. 아, 닥터왕이 그동안 그 애국전선의 박주영이었다. 역전선의 박지영. 아, 계속 출전을 했어요. 예. 근데 일사봉 일미한. 박주영이 빠지니까 이제 골이 터지는 거지, 오늘. 뭐 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근호 그럼? 덕인 형님 이근호? 덕윤이 형님이 이근호. 저는 그냥 손흥민 할게요. 러시아 골키퍼? 겸손하게. 아, 러시아 골키퍼 하셔야죠. 그래야 골을 넣지. 아, 그래?
아니 뭐 또 네이마르 하고 그러면은 척추골절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돼. 허리를 꺾어버리는 수가 있죠. 강쌤도 장기 결장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학원 사정도 좀 있고. 학원 사정. 시험도 시험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뭐 학동들 기말고사까지는 고생이니까. 그죠. 2, 3주는 대목이네. 예, 예. 아니, 우리가 그동안 팟캐스트계의 어떤 그 중공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아니, 인해 전술로. 우리가 예,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제일 많지 않나? 제일 그러니까 많아요. 스타는 없지만 네. 레귤러 멤버들이 뭐 한 6, 7명. 조직력 축구. 조직력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해 전술이야. 깽가리 치면서 막 몰려가는 거야, 그냥. 아, 근데 그게 무너졌어, 우리가.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해 전술이 무너지면서. 3명, 4명이 힘들었어요. 하니까, 오히려. 우리 그 깽가리는 안 쳐도 종을 쳤죠, 종을. 춤 치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진짜 우리 좀 반성해야 돼요. 그동안 너무 허접한 방송을 해가지고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꽤 오랜 동안 포맷도 없고, 컨셉도 없고. 그냥 우리 무려 시즌5 끝나고, 우리 벌써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종박 방송하다가, 세월호를 맞으면서. 세월호 때 급전환을 했죠. 그죠. 그쵸. 이게 뭐 아무런 세월호 특집을 대충 하다가, 지금 시즌6를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호 참사가 곧 100일 되잖아요. 곧 아, 100일 되죠. 그죠. 오늘 7월 24일? 14일이면 100일이죠. 네. 24일. 7월 24일이 네네. 10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100일 동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우리도 우리도 같이 멤버. 표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그널 뮤직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겠는 거죠. 이게 뭐 계기가 좀 있고 매듭을 쳐야 되는데 일단 다 나와야 뭘 합의를 봐서 뭘 바꿔야지. 그래. 다음 주에 생각해보자. 넘어가.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기 결장 우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쌤. 그건 쉬시라고 오늘 그러겠죠. 뭐 우리 제목에 닥치고도 들어가 있는데. 닥치고. 일단 그 닥치고의 특징은 의제가 5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5분이 아니라 몇 초 아니에요? 몇 초? 그래, 좋아. 몇 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실은 요런 컨셉 있잖아요. 막 대놓고 이제 각하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까고. 말장난, 조롱, 뭐 이제 저질 까기 이런 게 다 저 개그에 뺏겼지. 야, 우리 컨셉이었는데 이제 공중파가 다 가져가고 있어. 아, 요즘 KBS. 종박도 다 가져가 버리고. 진짜. KBS가요, 잠깐 지금, 뭐랄까, 춘추 전국시대랄까. 잠깐. 잠깐. 약간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무정부 상태. 네,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원래 교실이 그죠? 감탱이 오기 전까지 막 이러다가 감탱이 딱 보면 슉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딱 그런 상태라서 KBS가 지금 한껏 그 사이에 온갖 반란을 다 일으키고 있어요. 재밌는 거 다 하죠. 지금 개그 콘서트에서 닥치고 지금 한 2주 정도, 2, 3주 2주 한 했지. 건가요? 그리고 이제 문창극 아저씨를 날리는데 네네. 초기에 기여를 그렇죠. 했고. 아, 그렇죠. 네. 결정적인 한방으로. 걸. 그죠. 네. 아주 돌아옴과 동시에 바로 그걸로 그렇죠. 난리가 됐었죠. 오늘 그 청문회 보니까 국정조사죠. 음. 부사장이 나왔더라고요. 사장이 없으니까. 기관 KBS, 보고 네.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 운도 진짜 없어요. 부사장이 그렇게 주목받는 만한 위치가 아닌데. 그렇죠. 하필 또 사장이 없으니까 또 몸빵으로 나왔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 정부가 인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장을 계속 못 뽑고 있잖아. 그럼 부사장이 그냥 유임이에요. 근데 뭐 그러진 않겠죠. 사장 권한대행 이런 걸로 쭉 한. 기사장님 돌아오십니다. 아 그런가? 다시 사람을 못 찾았다. 소름 돋아. 이제 컨셉을 알겠어요. 아우,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하는 수준의 얘기들이 거의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걸 하겠어? 뭐 이랬던 게 우리 그 정호원 총리 문제도. 이거 봐, 보도국장도 되돌아올래나 그러면? 지금 안 잘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때 그런 얘기했어. 뭐 수입하지 않겠냐. 네. 뭐 그렇지. 혹은 또 뭐 돌아올 수도 있다. 정호원 총리가. 근데 뭐. 나의 예언은 이거야. 그분들도 머리가 최소한 있는 분들이고 엘리트들이에요. 학벌도 좋고. 아, 그럼요, 그죠. 그대로 오진 않는다. 그럼? 요즘 개명이 쉽게 되기 때문에 기환영, 기환이요? 보도국장 김사곤 뭐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환영 로드. 많이 들은 이름 같긴 한데. 이름 환영 바꿔서. 로드. 환영 로드. 외국식으로. 로드. 멋지다. 웰컴 중국이 환영. 되는데? 웰컴 로드. 도환영. 도환영. 아, 진짜. 이렇게 농담하는 게 정말 현실화 되고 있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실, 아까 닥치고 얘기도 했지만, 닥치고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반장이 이렇게, 반장을 뽑았는데, 반장한테 물 들어가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뀌니까 또다시 또 다른 반장. 근데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똑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반장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용은 안 들어오고 요정이 눈 땡그랗게 뜨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5주 만에 보니까 완전 담아내기야. 담아내기. 5주 만에 보니까 원래 얼굴이 저렇게 동그랬나? 그래도 5주 만에 봤으면 좀 덕담 좀 해주고 그래요. 다만 1억이에요? 아, 오랜만에 본토의 신성한 언어들 담아내기. 그것도 오랜만이네. 그리고 지금 또 깜짝 놀랐어. 옷을 무슨 레이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는데 오늘은 무난해요. 아, 왜 잠옷을 입고 있지? 오늘은 무난해요. 오늘 무난한 거예요. 네. 그동안 심했어? 그동안 거의 뭐 참사 수준의 의상들이 줄줄이 나왔었지. 두 분 다 척추를 꺾어버리는 수가 있어. 네이마르 한국의 네이마르. 근데 저 닥치고 이게 한국 개그 사상 초유의 어떤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통령을 그렇죠. 풍자하고 조롱하는. 뭐 이번 주에 좀 보진 못했는데 첫 회는 이제 그 방송 시간에 맞춰서 제가 보긴 좀 힘들어요. 왜? 예, 일요일이면 술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밤에? 그 시간에 딱 한참 달릴 때거든요. 9시, 10시. 예, 한참 달려줘야 되는 시간이라 못 보게 되는데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근데 일요일을 봤는데 일요일은 뭐 좀 무난하다. 약간 풍자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번 주는 보니까 노골적으로 한 모양이더라고. 그렇지. 그래갖고 뭐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창밖으로 버렸는데. 버리니까 교장이 와가지고 창을 없애? 누가 담배꽁초 버렸어? 그러더니 창을 없애버려. 근데 해경의 창문 해체 이거지. 나는 볼 때마다 너무 불순해서 닭 벼슬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지. 너무 좀 흉하지 않아? 여기 입술도 이렇게. 입술도 주둥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아니 근데 횟수마다 그 교장이는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이번에는 꼬기요. 꼬기요. 약속을 지키는 꼬기요. 첫 회에는 이름이 이거였어요. 꽉 껴요. 깎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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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기는 뭐예요? 좀 있으면 느낌이 오는 카페에서 거야? 다자를 붙이면 닭깎기가 그러니까. 되잖아. 닭깎기. 야, 이거 대놓고 하는구나. 그거였었구나, 그게. 근데 이게 과연 저는 유지가 될지. 라이브로 볼 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를 가지고 제방 3방을 계속 봐야 돼, 유튜브에. 읽어야 되고 좀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과연 몇 회나 더 할 수 있을지 저는. 근데 기대가 거기 됩니다. 최고는 그거죠. 이제 학급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교훈이 지난 일은 잊자예요. 그렇지. 우리가 계속 지금 세월호 이후로 뭐 거의 100일 가까이 잊지 말자, 잊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놓고 그냥 잊자, 지난 일은 잊자. 잊자요. 네, 그거 자체가 그게 개그 콘서트가 아니죠. 그게 남량 특집 귀곡산장이에요. 그게 한 명씩 없어져 이제 거기서 멤버들 중에 한 명씩 사라지는 거야. 조만간에 이제 약하시는 분 나옵니다. 닥치고에서 약하시는 분 한 분이 나오죠. 그 다음엔 뭐 도박으로 가고 도박하시는 분 나오고 음주운전 음주로 나오고. 가고. 거기 소재 고갈 되겠구나. 우리 소재를 부지런히 찔러줘야 되겠네. 그렇지. 그런 정치 풍자 개그가 지난번에 대선 때 이후에 처음이죠. 아마도 KBS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좀 각하한테 막,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용감한 녀석들. 용감한 녀석들 그런 조금 풍자성이 네, 있어요. 용감했어. 네, 좀 문제가 있었죠. 그게 그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그러기는 않은데 아마도 좀 느낌이 나 그거 기억난다. 네. 그 왜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시 이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석자로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이명박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맞아, 그게 그랬죠. 기억이 난다. 그랬었어요. 진짜? 용감했어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정도도 이렇게 풍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참 노골적으로 이제 풍자를 하는데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개그맨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 예민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즐겁고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이분들이 봐도 지금 대한민국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일인데도 용감하게 지금 이런 개그를 한다는 거는 총대를 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대한민국 너무 심각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러면은 우리 팟캐스트는 너무 쪽팔린 거잖아. 왜요? 그 지상파 개그맨들한테 그걸 맡겨놓고 풍자와 조롱을 우리 너무 쉬워서 그래. 우리 뭐 할까? 우리 닥치고 말고 우리 다른 컨셉을 좀 어떻게 바꾸자. 할까요? 본격 시사 방송 뭐 이런 계속 거. 저 종박이나 하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일단 살고 봐야지 사람이. 아니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수명이 별로 길어 보이질 않아. 밟히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밟히는 수가 괜히 있어요. 부역자로 몰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7월 7석. 그건 소환? 능력이고 그건 소환이면 소서지. 소서. 바보야 바보. 소환은 소환해야 돼 진짜. 아니 아나운서 맞아? 그러네. 소서구나. 한우를 먹고 싶은 거지. 작은 한우 먹고 싶네요. 닥치고를 뭘 할 게 아니라 닥치고가 여기 있네. 닥쳐. 네. 자, 오늘은
1949년 7월 7일에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저 국조특위가 있잖아요. 세월호 네. 국조특위. 그때도 특위가 있었어요.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 이 원래는 47년에 해방되고 나서 이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친일을 척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미군정이 반대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경찰 조직이 필요하다. 치안 유지하려면 못 친다. 그래서 그래 그럼 기다려. 그래서 이제 48년에 뭐 어쨌든 남한 정부가 수립됐어. 재헌의회가 꾸려졌어. 그리고 48년도에 이제 반민법이 제정되고 반민특위가 결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조사특별위원회.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당시에 이승만 정부죠. 네. 이승만 정부가 이거는 좀 너무 권한이 세다. 삼권 분립인데 대한민국이 이건 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하고 슬슬 이제 미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합법이다 이거는. 대법원장이 내가 보증하는 합법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활동을 밀어가요. 네. 백태민? 백민태? 근데 이제 이 우익, 민족주의 우익 독립운동을 하던 어찌 보면 건달, 어찌 네. 보면 운동가를 이제 노독술 등 예. 경찰들이 이제 사주를 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죽여라. 처단할 명단을 줍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 인사들을. 근데 이 백 씨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던 양반이에요. 나 암살을 사주 받았는데 이 안에는 같이 독립운동하던 지사들이 있다. 동지들이다. 그들이 뭐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아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사주한 경찰 간부 또 일부가 기소가 됩니다. 그러던 상황인데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죠. 1년도 채 활동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1949년 7월 7일에 특위위원들이 이제 총사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해체. 그래서 미완의 이제 친일 척결로 막을 내린 게 오늘 날짜. 쓰라린 날짜. 김상득 위원장과 나 이상득이라고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김상득 위원장과 예. 그러니까 오늘의 특위도 우리 폐하가 있게 하는 있게 하게 되는 역사적 날이 된 거네요. 결국은 폐하만이야. 폐하와 그 잔당 이렇게 줘야지. 창극님 뭐 해가지고 네. 친일파들이 정리 안 되고 친일 청산이 안 되고 그 잘못 끼워진 이 단추로 쭉 오게 됐던 그 시발점이 됐던. 그때 하필이면 7월 7일이야. 이게 참 좋은 날인데, 그죠? 우리는. 날짜로 보면 좋은 날이고 오늘 날짜에 이 중국은 무슨 항일 승전 기념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77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항일 그 얘기를 하니까 중국 얘기를 하니까 이번 정상회담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거 아니 지난주 일인데? 대단한데? 뭐라 그랬지 내가?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항일 이제 공동 기념 행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죠. 항일. 중국에서 항일 이렇게 표현하죠. 다 닥치고인가 봐.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나도 한일로 들었어. 원래 그래왔잖아요. 3년 내내 이래가지고. 새삼스럽게. 발음이 구려. 뭐 구려? 근데 우리 폐하께서 그걸 거부를 하더라고.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마사오가 카도 있는데. 그죠. 자칫 잘못하면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일본한테 우리가 고생 많이 했고. 그죠. 그래서 조국이 해방된 이런 중요한 날을, 그것도 중국도 이제 비슷한 처지였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일본하고 싸우던 입장 같으니까. 많이 당했지, 일본한테. 그래 같이 뭐 공동기념하자, 이거는 아주 상식적 수준의 전 제의인 것 같은데. 그걸 못 받으시더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지, 그건. 그걸 못 받은 거는 둘째 치고, 정상회담을 했으면 공동성명이 나오잖아요. 공동성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서울회담 공동성명에서 10개항이 나왔는데, 2개의 나라를 못 써. 북한도 못 쓰고, 일본도 못 써. 그래서 내가, 무슨 한중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북한도 못 넣고, 일본도 못 넣고. 뭐 한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좋아. 남북한이 다, 우호 관계야. 다 끌고 가고 싶어. 시진핑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넣고 그럼 우리는 남한에는 원래 핵이 없거든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한반도라고 넣으면 어쨌든 북한이 거기에 교집합으로 들어있지 않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본을 못 넣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근데 일본을 왜 못 넣어요?
눈치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본토잖아. 정치 평론가들의 관측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확하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꺼렸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톤다운했다. 뭐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는데, 일본을 못 넣은 거는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연구한다, 연구 노력을 한다. 요 한 항이 들어 있는데, 이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못 넣은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집단적 자위권 지금, 기재했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확 공조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으로 확 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봐 저하여 못 넣었다는 거지. 진짜 벨도 없어, 벨도 그게 이제 없어. 관측인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이 이제 전쟁 가는 국가로 결정을 하고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수 있는 1945년 나라. 이후에 역사적 한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위험한 사태가 69년 만에 처음이죠. 위험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일본에서도 데모라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일본에서 맞아요. 데모하고 네. 아베 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인들 자체도 자신들이 전쟁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그렇죠.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아니, 반대.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가 돼가지고 가장 피해를 또 볼 나라기도 해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그 문장이 정확한 문장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와 이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할 경우에 우리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문장이 들어간 건데 그 이제 뻔하게 북한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당장에 현실 외교에서 보면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가 북한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약간은 다르게 보는 게 북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을 충족할 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도로 전쟁할 수 있다. 그럼 이 요건이 뭐냐가 중요한데 요건은 1, 2, 3이 있는데 그 1, 2, 3은 모두 다 총리가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 요건 1 충족, 요건 2 충족, 요건 3 충족. 우리는 군사력을 발동한다. 이 결정을 총리가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될 시라고 마치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 굉장히 페인트 모션을 썼으나 사실 내용은 총리의 의사결정이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북한만을 겨냥한 명시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베 정부는 약간 특이한 두 가지의 이 전술, 투 시그널을 가고 있는데 하나는 군국주의화의 길을 가는 거고 우경화를.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미국은 등에 업었는데 남한 제끼고 북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 접촉은 지금 북일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이 납치 문제를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지 못하는 한 가지, 우려하는 한 가지는 북한의 그동안 하고 있던 제재 일부를 완화했다고요. 일본이. 그것도 굉장히 가기를 신속하게 통과를 해서 세 가지를 완화해 줬어요. 뭐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 조총련들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그동안 이제 송금 제한했던 대북 것을 송금. 10배로 확대했어요. 3천만 원 이상 안 된다. 근데 이제 3억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숨통을 터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나 혹은 미국과 동조하는 뭐 이 남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지금 북한한테 우호적으로 쏠리고 있는데 근데 헌법은 지금 이제 평화헌법을 거의 해석을 뒤집어 버렸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손을 잡는 제스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북한만을 타겟으로 놓은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아닐까, 중국? 현실에서 보면은 사실은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로 봐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즉 뭐냐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건 한반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한반도에서 중국과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늘 한반도 그래 거지. 왔으니까. 그죠? 역사적으로. 그죠? 그냥 청일 전쟁하고 뭐 이런 러일 전쟁, 러일 전쟁하고 청일 전쟁. 전쟁터였죠. 단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일본이 그 러시아나 이런 쪽이 이제 쭉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산항. 이런 데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본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영향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일본이 원산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북한하고 뭐 대화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항군 하나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좀 차단해 보자. 러시아 쪽은 이제 낮은 선보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내려왔고 그 위에 가면 뭐 블라디보스톡도 있는 거고. 예, 또 중국도 그래요. 뭐 북한하고 무슨 철도 놓고 2016년까지인가요? 그렇죠. 그 고속철을 고속철로 이제 나오겠지. 신의주부터 어디 네. 개성까지인가? 예. 고속도로. 거기까지 걸 고속도로 해갖고 놔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 구한말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근데- 느낌이 나 진짜. 거기에 일본이 느닷없이 이제 전쟁 가능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사실 우리 입장에서 겁이 나는 거고 그것이 뭔가 발동이 된다면 한반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다 떠나서 한마디라도 경고는 해야 돼요. 야, 여기서 이러지는 말아라. 뭐 적어도 우리는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중국 좋잖아요. 어쨌건 중국도 일본이 그렇게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시진핑 주석이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한마디 해주면 어쨌건 일본도 부담을 좀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서울에 와서 하는 마당에 분위기를 한번 그 경고성 메시지를 세게 날릴 수 있는데 그때는 안 하고 그 이제 가기를 막 통과했을 때 평화헌법 재해석이 세게 말한 게 이 정도예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요 한마디 했거든, 그때. 딱. 외교부 성명 나왔죠. 아, 근데 그러니까 왠지 난 그럴 좀 것 갑자기 같은데. 그 동의 이렇게 했냐고 물으면, 네, 그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 동의했잖아요. 한일 합방할 때도. 근데 우리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너무 무슨 협상력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협상력은 이거예요. 네고시에이션 파워. 협상력은 그 이전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지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 노선도 없고 전략도 말을 없고. 못하면 협상을 못해. 말을 그죠? 못해. 뭐 입을 다물고 뭐 텔레파시를 해. 말을 해야 협상을 하지. 외국어 잘하신다며. 아, 이 외국어는 어떤 거냐면 낭송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사성어 이런 거 낭송. 프롬프트가 없었나 보다. 아, 나 진짜. 아 그리고 뭐 이렇게 기억력이 있어야 협상을 하죠. 앞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난 사실 부끄러운 게 3초기 뭐냐면 나는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런 게 부끄러워. 문화적인 게 더 부끄러워. 정치적으로 막 싱한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별로 없고 밑바닥에 자 뻥리비한 여사가 잘 나가는 이제 저희 어찌 보면 연예인 국민 가수 아닙니까? 그 딱 이제 카리스마가 있잖아. 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별그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땐 도민준 같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한류 팬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 줬는지 알아요? 팬더? 팬더 저 10억이 연 임대료 10억 넘는 판다 말고 임대료. 선물을 딱 줬는데 3m짜리 그림을 줬어요. 조자룡이 말을 타고 달리는 그림을 줬어. 왜 조자룡을 줬지? 그랬더니 뭐 시련은 나를 뭐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뭐 자서전? 한다. 예. 우리 그 박근혜 폐하 자서전. 폐하의 자서전이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작년 중국 순방 전에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서 제법 베스트셀러래요. 인기가 좋대.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칭화대 연설도 막 중국어로 했고 그 안에 보면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이에요. 삼국지에서 그걸 이제 시진핑 뭐 참모가 얘기를 했던 어쨌든 딱 보고 박근혜 첫사랑이 조자룡이야. 조자룡이 3m짜리 그림을 딱 갖다 준 거야. 연예인 당신 첫사랑이지. 연예인 브로마이드 줬네. 조자룡 브로마이드. 대박이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민국에 남자 많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남자가 지금 4명이지만. 그러면은, 우리 폐하가 개척자시구나. 중국하고의 어떤 이런 국제 사랑에. 이거 지난주에 탕웨이, 김태용. 김태용 감독이 한 팔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개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는 요 정도 가지고 요 정도랑 결혼한다. 현비는 삐끼 혹은 병풍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뭐 중국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렇다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댓글이 한 20여만 개 달리고. 봉준호나 박찬욱도 아니고. 사실 뭐 이제 저는 그 김태형 감독 좋아하긴 하는데 영화 좋은 영화 많습니다. 가족의 탄생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니잖아요. 또 이혼남. 그래서 이혼남이야. 또 여고괴담 2 정도로 데뷔를 했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어떤 미모를 뭐 장동건급의 이런 거 아니, 뭐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야. 터프하게 잘생기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정리시켰잖아. 뭐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디테일과 스킬이 있었던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좋아. 그런 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금성물을 데리고 온다든가 난 찬성이야. 쪼짜룡은 없잖아 지금. 그림만 오잖아. 그림만. 지금 나이가 한 1000살 됐으려나? 몇 살 됐으려나? 그림 속에만. 아니 그림 속에 천녀 유혼인가? 아니 삼국지 속의 조자룡이 아니라 미아리 조자룡 아니야? 사정에 종이 12번 올리면 미아리가 조자룡 많거든. 이제 미아리 꼭에 방석을 돗자리 깔아놓고 조자룡 신 조장군 신. 조자룡 보살 이게 어떤
플라토닉한 사랑이 아닌가. 아, 우리 또 폐하께서 이렇게 젊으셨 때 종교에 심취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조자룡 이런 신내림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조자룡 신을 은근히 아니 흔히 모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동자신이나 뭐 장군신처럼 조자룡 장군신. 아, 근데 뭐 전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왜 조자룡이 첫사랑이셨던 거예요? 그건 혹시 그걸 오늘 뭐 방송 뉴스에서 나한테 물어봤는데 낸들 아나. 근데 그거를 낸들 아나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카메라 돌아갈 때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야죠. 그래서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삼국지를 깊이 읽으셨다. 주군들을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뭐 원소, 뭐 조조, 유비가 기본이잖아요. 그 유비가 주인공이니까 대체로. 그러면 그 양쪽의 투탑은 관우와 장비인데 관우는 오만했다. 성품이. 장비는 포악했다. 그래서 그 후일담을 보면 이 두 장수가 목 없는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요. 조자룡만 천수를 누리고 행복하게 죽어. 왜냐면 온화한 성품이었거든. 그리고 이 조자룡의 상징이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을이에요. 을이.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우리 폐하께서는 이렇게 그냥 허명만 떠도는 사람보다는 조자룡이 진짜 실무형 장수거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그렇죠. 자기가 저 간부인이라든가 아두라든가 유비의 이 적신에 포위되어 있는 가족들을 다 구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자룡과 관련된 속담이 있어요. 이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 그러니까 입 빠진 칼을 휘둘러도 기본을 한다는 기본을 얘기야. 한다고. 그 조자룡이 아주 장수 중에 장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방송에서 얘기한 건 이거야. 인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으련만. 실무형 장수를 좀 뽑아서 혹시 춘오라버니를 포진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춘오라버니를 지금 조자룡을 생각하는 게 김기춘을 갖다가 조자룡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유병원 잘 도망다니잖아. 이거 못 잡잖아. 아, 조자룡이가 아까 그 뭐 삼국지의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나 유병원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아주 얼마나 됐냐면 7시에 뉴스에 가. 그래서 반민특위 얘기했다. 뭐 오늘 이런 역사가 있었다. 9시 반에 이제 K모 지상파 라디오에 가요. 매일 제가 오전 9시 반에 라디오에 가서 월드컵 리뷰하거든. 그래서 정체가 뭐야? 새벽 7시에는 시사평론가였다가 9시 반에는 이제 스포츠문화평론가. 그리고 오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저 M사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뭐 원고도 안 날라왔어. 뭔지 모르고 갔더니 유병원이야. 근데 전직 구원파에 꽤 레벨이 있었던 신도분이 와서 유병원이 뭘 발명해서 팔았는지 실물을 들고 왔어. 그러니까 2달째 유병원을 매일 하거든요, 뉴스를.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변장 사진 가지고도 하고 뭐 별별 뭐 어디 있겠느냐 뭐. 그래서 이제 실물 이걸 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펌프를 찍찍찍찍 하니까 노즐에서 물이 찍찍찍 나오는데 비대인가? 이게 비대가 아니고 관장기라는 거야. 관장기. 이름이 이너 클리너야. 이너 클리너. 근데 또 이 영어로는 네 클리너. 속 내자겠죠. 네 클리너.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거를 집어넣고 시원했어요? 펌프를 이렇게 해서 물을 배 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장을 하는 거라는 거지.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해집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입이 빠지지. 다 나오는데. 아, 진짜 그 방송 보고 있으면 진짜 무기력해지겠다. 진짜. 그래서 거기서 뭐한 짓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 시사도 아니고 홈쇼핑이에요. 아니 그거 그 속 키우는 분들이 보면 그거 사가지고 소 팔 때 물 먹여갖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근수 늘리고. 오늘 아무 상식이 없지만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한다고 치자고요. 며칠에 한 번씩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장에 신축성이 떨어지고 괄약근이 헐렁헐렁해서 큰일 나요. 그건 뭐 의학 방송이에요?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유병원 참.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그거를 요만한 정수기보다 좀 작은 거 하나인데 껍데기는 그냥 플라스틱 몰딩이야. 안에는 이렇게 그냥 보온병처럼 돼 있어요. 그게 500만 원이라는 거야. 헐. 근데 이분이 그걸 3개를 샀대. 헐. 왜냐하면 가족마다 하나씩 써야 된다. 개인당. 1,500만 원어치를 산 거야. 관장하는 거를 다 같이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를 다 같이 아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다가, 아니, 노즐만 따로 쓰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런 방법이 노실만 바꿔 키우면 되는데. 아, 대박, 진짜. 아니 그러면서 깨달음을 결국은 얻었다. 야 그 방송의 끝은 이거예요. 유병헌은 위대하다. 온, 아, 온 근데 세상이 개구가 정말 위대한 되는구나. 거예요.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할 정도로 방송 한 군데서 하는 게 소스가 아니잖아요. 떨어지질 않아. 네. 아이고 뭐 못 잡아. 그 신출기몰이다. 이분이야말로 한국의 조자룡이 아니냐. 막 그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조자룡은 김기춘 실장이다, 아니다, 유병헌 회장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전 구원파 보면서 요즘에 제가 약간 좀 뭐라 그래, 약간 매료되고 있어요. 팟캐스트도 해요. 팟캐스트도 해. 나는 구원파다. 팟캐스트. 아니.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아 지금. 아니, 그게 나는 우리는 꼼수다였지만 거기는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나라고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는 구원파다. 거기 들어봐야겠어, 진짜. 우리보다 더 센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겠어. 우리보다 세죠.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하면서 저 구원파 관계자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 이분들이 좀 무서운 분들이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건 회생 불가능이다. 야.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런데 세월호 진실은 반드시 밝히고 죽겠다. 오, 대단한. 혼자는 안 죽는다. 대단한 결기네. 야. 네, 그래갖고 아마 우리는 구원파다 이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다 얘기가 무슨 뭐 구원파 교리 이런 게 아니고 세월호만 까고 있어요. 아, 그러죠. 세월호만 파고 있어. 세월호 진실을 진짜? 규명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야. 3주째 계속 세월호야. 진주 VTS 이런 거 막 해. 야, 신기하다. 근데 그게 대단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5억이 걸려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또 전문가분들 한번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익명으로 하시고 뭐 이러더라고. 맞아요. 실명을 깨기는 좀 그렇죠. 근데 학계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돈이 크게 걸리니까 뭐 교수님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여기서 이것저것 나옵니다 지금 그쪽에서. 그 여기서 이제 큰 어떤 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도 나오시고.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 국회 네. 운영위에 오늘 출석을 한 거고요. 예. 이 세월호 국조 특위 네. 기관 보고는 오늘은 언론사. 언론사였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감사원, 경찰청 뭐 이런 이제 기관. 그리고 나서 10일 날, 목요일 날 청와대가 기관 보고 대상이에요. 네. 청와대 비서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 사실은 목요일에 국조특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운영위에 나왔는데 뭐 가지고 싸웠냐면 이 민정수석이 안 온 거예요. 그죠.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야당에서는 왜 민정수석이 안 왔느냐. 통보도 없이. 그 의례적으로 안 와서 그냥 이제 이해 주려니 했다. 뭐 이런 공방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청문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국정조사 아주 큰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별로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진행되는 게 없고 이 계속 지금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주요 이 파행 이유가 뭐냐면 김광진 의원을 넣어라 빼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그게 문제가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뭐가 그렇게 열받는 부분인지 난 모르겠어. 그게 공화국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VIP가 동영상을 좋아한다가 뭐가 문제돼? 근데 이제 이 여당에서 발목 잡는 이유는 녹취록에 없는 사실을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여서 그것은 빡빡하게 해석하면 말 자체는 여당 말이 맞는데 그 다음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고 다시 진행이 됐어. 한참 파행이 됐다가. 근데 문제는 사과를 했고 이제는 그럼 녹취록에 없는 발언을 유권 해석을 하거나 확대 해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여권은 빼라지. 그 빼라에 그러니까 조원진 이제 여당 간사가 얘기하는 질타도 했고 빼라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 윤리비 제소도 할 거라고. 그러니까 VIP 심리 관리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녹취록에 있던 이야기를 결국은 확대 해석을 하면 그 얘기는 맞는 거죠. 전체 그거는 다 보도가 그렇게 된 거거든. 네. VIP 의전을 하느라고 실제 구조 활동에 힘을 못 쓰고 엉뚱한 쪽으로 힘이 갔다. 이 그죠. 이야기 그럼 다 아는 사실 아니야. 다 아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녹취록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미안합니다. 얘 빼세요. 가지고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것 자체가 김광진 의원이 타겟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특위를 하기 싫다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죠. 시간 끌기지 뭐. 그래서 오늘 반민특위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인트로에. 결국은 하기 싫다는 거 아니냐. 정부는. 왜 자꾸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꾸 그죠. 뭐가 나와요. 혼수를 계속
부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몇 주 사이에 상당히 이제 이 사건의 발생 자체가 의심스러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첫째는 그 레이더 영상. 이제 급변침이 시작되는 시점에 100여 미터 정도의 어떤 크기의 물체로 보이는. 그러니까 길이 100m, 폭 10m. 네. 저게 뭐냐? 이게 갑자기 떨어져 나왔어. 처음엔 컨테이너 박스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그렇게 뭐 클 하나에 수는 없는 그죠. 거고. 6m짜리가 그러면 일렬로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한번 줄 서보자 해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우주 행성들도 직렬이 될 때가 있는데 뭐 한 100만 분의 1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좀 그러니까 이게 객관 정황이 레이더에 잡힌 거는 대충 컨테이너지 않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현장 영상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도대체 뭐 사이즈가 맞지 않고. 어떤 물체였느냐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그 해경에서 그 공개한 세월호 관련 영상을 보면 또 배 스크래치가 있다. 네, 이게 뭐냐 도대체 앞부분에도 있고 밑바닥에도 있다. 밑바닥에도 있다. 근데 뭐 6개월 전인가요? 세월호 참사 6개월 전에 한번 이 선체를 페인트 칠을 한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사실 있을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 전에 있었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스크래치는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예. 근데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어느 매체 보도에 그 청해진 직원이 이제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뭐 수첩에다 기록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보면 거기에 충돌이 했다. 라는 게 나온 문장이 거로 나왔죠. 메모가 지금 하나 돌고 있죠. 예, 돌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제 아니 나는 나오고 제일 있다는 웃긴 거야.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국정원하고 이 기관 보고에서 국정원 직원과 해경 사이에 부드러운 서로 이제 연락 보고가 있어요. 국정원 직원이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해경이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뭐. 근데 그게 제일 황당한 거지. 뭐 원인을 원인을 찾고 뭘 있는 만들고 것도 아니고. 있어. 아니 사실은 이게 뭐 사안이 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 거의 100일 다 돼가잖아요. 100일 다 돼가죠. 근데 그 큰 배가 왜 깔아앉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도. 예, 못 만들었어. 오래 걸려. 아직 다 배가 못 커서. 만들었어. 아니 뭐 좌초면 좌초고 뭐 변침이면 변침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툭툭 튀어나오는 영상들 보면 다른 증거들이 또 하나씩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재판 과정에서도 맞아요. 저 흥미로운 하여튼 주장이 나왔잖아요. 3등 항해사. 네, 3등 항해사가 반대편에서 배가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흔히 반대편에서 배가 오고 있으면 배가 갑자기 나타날 일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배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정황은 뭐냐면 어찌 됐건 지금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사고 첫날 좌초 가능성, 파공 이런 얘기가 다 보도로 나오다가 두 번째로는 뭐 보일러 폭발설, 선체 이상설, 배가 좀 노후화됐다, 설령이 많이 지났다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급변 침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저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번, 2번, 3번 가설이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상이었을 수 있다. 급변침이면 왜 급변침? 뭐 예를 들면 뭐 부딪혔든 그러니까 급변침이 긁혔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혹은 뭐 내부에서 보일러가 터졌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종합될 것이다인데 1, 2, 3에서 아무것도 답이 없고 3번으로만 쭉 밀고 가거든요. 급변침으로만.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급변침이 됐다. 그건 팩트다. 근데 키를 이빠이 돌려도 5도밖에는 못 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모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급변침은 외부 타격에 의해서 꺾인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가 되는 단계까지 온 거지.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의심스러운 게 지금 국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보면은 뭐 이런 전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국조에서는 새누리당이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질질 끌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이게 뭐 정부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게 그냥 만든다는 이거는 거예요. 이제 저 혼자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절차나 야당 입장에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김광진이 문제야? 진짜? 빼줘. 빼. 선수 교체. 그리고 또 계속 해봐. 밀어봐. 그럼 뭐 못 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관 보고하고 이 특임 갈 거 아니야? 또 무슨 빌미를 잡아서 멈추나 하행시키나 또 무슨 꼬투리가 나오나 끝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야당 의원들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이게 무슨 축구처럼 옐로우 카드에서 이렇게 10명에서 9명, 8명, 7명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사하나 남아있는 이게 아니고 골키퍼 한 명 남아있어. 바꿔야지. 아니 뭐 유족들도 빼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막말하면서. 유족은 빼라고 안 했죠. 그 이완용 의원인가요? 이완용? 그 모니터링단에서 이제 출입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저 조원진 간사가 한 얘기는 유족들한테는 유족들이면 잘 계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다 해석해서 유족들은 가만히 있으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그리고 취지가. 실제로 굉장한 모욕감을 준 게 사실이고. 네, 뭐 삿대질하면서 뭐 이런. 자기만 성질 있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본말이 전도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닥치고예요.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만 납작 엎드려 있고. 예.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사 하고 유가족들한테도 조심하고 이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돌변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 그건 약속을 지키는 거야. 최근에 만평이 떴잖아요. 그 만평이 맞는 게 자 이렇게 VIP가 딱 서 있어요. 지방선거 직전이야. 모두 다 바깥쪽을 향해서 절을 해. 네. 자 도와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선거 끝났어. 방향이 바뀌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쪽을 향해서 절을 해. VIP를 향해서 머리끝과 발끝에 이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 거죠. 바뀌었구나. 180도 바뀐 거죠.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는 당이다. 그러겠네, 진짜. 뭐 주어가 없었네. 예. 누가 어디로 바꾸는지. 그렇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국정조사 지금 이게 또 하나만 아닌가. 예. 결과가 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정조사 했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뭐 난리가 났지만 사실은 뭐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잖아 지금. 결국 그렇죠. 예, 김용판 씨도 무죄가 된 거죠. 깨끗한 분이 된 거지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세월호 과연 진상의 의혹이 하나라도 규명이 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은 옷을 벗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유야무야 이제 또 덮어버리고 또 이제 뭡니까 닥치고 겨운 대로. 예. 지난 일은 있자. 지난 일은 있자. 이렇게 가지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당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바뀌고 그리고 또 2주 지나면 재보선 끝나고 그다음에 뭐 과반이 됐니 안 됐니 하고 또 넘어가고 후반기에는 이제 민생 챙깁시다 하고 가고 국정감사가 또 시작되고 여름부터 8월, 10월 이렇게 가거든요. 막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심해서 뉴스거리 없으면 또 뭐 재밌는 거 터져 줄 거고. 세월호는 어디로 가는가?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근데? 아. 관장. 너무 답답하네. 관장. 관장을 해? 아까 관장하니까 무기력하다고. 아니,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요정은 쓰나 본데, 응? 집에 돈 좀 있고 한 500만 원짜리 샀나 보지? 500만 원짜리 간장기를 쓴단 말이야? 아, 너무 웃겨. 아니, 막말로 집권 세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다 유야무야 되고 덮고 이제 이러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천안함과 다르게, 천안함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어쨌든 닫고, 네.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46명의 장병들, 예, 그 순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몰 장병이 돼가지고 이제 용사가 됐죠. 용사들이 되고 뭐 현충원 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하고 그랬다고 치자고요. 합리적인 의심은 이제 지금 아주 논외로 돼 있고 불순한 것으로 돼 있고. 근데 세월호는 닮았으면서도 다른 것이 이건 생떼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요. 단원고 아이들, 네. 그리고 일반인들 해서 이게 304명 사망 추정 이 중에 11명은 아직 실종 상태.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게 묻힐 수가 있는 사건이야 이거지. 이게 묻힐 수가 있는 사건인가? 원인 불명으로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언론에서 영구 미제.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배는 침몰했고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죽었다 끝.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근데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를 짚으면 좀 끄는데 오래 걸리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이 집권 세력의 의지를 보고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저기 누구야 가수 김장훈 씨하고 개그맨 김재동 씨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고 막 세월호 잊혀진다고 천만인 막 서명운동 하고 서명운동 있고. 나서고 막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그널들이 계속 겹치면 뭐 당장 오늘 내일이야 뭐 그렇겠지만 뭐 한 연말 정도 요때쯤 한번 좀 반짝머리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저는 조용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부글부글 하고 있다. 지금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폐하가. 서울은 30% 밑으로 떨어졌다. 네, 30% 언더로 떨어졌고 제가 알면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슨 뭐 한 자릿수 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인데 새누리당이 이걸 이제 안일하게 생각해갖고 유야미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큰 착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어르신 관점으로 보자고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은커녕 자 믿어보자, 믿어주자, 기성매체 뭐 TV에서 하는 말이 틀리겠어, 뭐 이런 분들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무 답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건 학살이다. 그게 왜 학살이야? 사고지. 교통사고. 박근혜가 잘못했나? 우발적으로 터진 거지. 정부도 잘못은 했다고 봐놔도 잘한 건 없어. 그러면서 얘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논쟁이. 근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정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해경 해체가 옳았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안 해도 너무 안 했네. 못해도 너무 못했네. 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니까 진도 VTS는 뭐 이 카메라 CCTV 돌려놓고 이교대제인데 결국 한 사람만 있고 일을 안 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이제 해상교통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CCTV 지우고 와,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 사고가 나고 이 사단이 나고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날려먹었으면 이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병환한테 그걸 지금 걸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해경도 피해가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 그렇죠. 지경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거는 뭐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라도 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똑같아 다. 공범들이야 전부 다. 이 정도로 됐으면은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그 다음에 이게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 얘기가 국가를 대개조한다 그랬는데 인사청문회 오늘 시작했지만 누가 대개조할 것 같아요? 대개조할 인물이 지금 눈에 안 띄잖아.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 이제 장관 되시고 이렇게 되면요. 덕자. 국가가 대개조가 됩니다. 아, 스스로? 진짜로. 네. 일본하고 일체화가 되든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체성 정상적인 새로운 네, 국가가 아닌 거지 이제는. 근데 이게 저는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7월 7일이고 네. 내일 모레 7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한열 군 그 노제가 있었던 날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87년 6월에 시위를 하다가 이한열 군이 최루탄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고 사망하고 그 유명한 그림에 그를 끌어안고 있던 게 지금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87년 일이지만 그 이한열의 장례식에 노제에 100만 명 시민이 모인다고요. 그러면 그 사건 사고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세월호 사건 사고와 다른가? 맥락이 크게 다른 건가? 정말 이건 교통사고인 거고 그때는 뭐 시국 사건이었던 거고 시국은 뭐고 생활은 뭐예요? 그 구분의 차이가 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세상이 다르지? 이 7월 4일에 이 엊그제 박예슬양 전시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규자동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내려다가 바빠서 못 가고 내일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유가족의 이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윗에서 계속 유경근 씨라고 그 아버님 얘기를 보면 특별법 언제까지 하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될 때까지 한다. 그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보상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게 특별법의 유일한 내용이다. 핵심이죠. 그게. 우리 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다. 왜 죽었는지를 알려달라. 특별법의 내용은 이것뿐이다 오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여냐 야냐 무슨 뭐 기득권이냐 서민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게 법이 필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따지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럼요. 전 그래 진상 규명을 안 할 이유가 만약에 진짜 사고고 뭐 교통사고라 칩시다. 근데 진상 규명을 안 할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이거를 나는 왜 국정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뭐고,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뭐고, 자기들이 진짜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사고라고 주장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더 밝혀야 되잖아. 예. 근데 정부가 이걸 슬슬 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그게 혹시 그 기피하려는 게 아니고
무능해서 못하는 거야. 야, 그러면 진짜 나라도 아닌 거지. 아니, 난 그 최근에 놀랐던 게, 그 나라도 아니다. 그럼 더 슬퍼, 사실은. 이게 사실 하려고 애썼는데, 알고 보니까. 못했다, 이거 더 최선을 슬프지. 다했는데, 이런 거였다. 이 정부가 녹취록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녹취록 공개된 그 해경이랑 청와대랑 새로운 해석인데? 신선해. 녹취록 정보. 녹취 정권. 통화 내역 있잖아요. 전화로 하는. 그 전화 통화 내역에 VIP 뭐 이런 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와대랑 한라인이 공개가 된 건데, 뭐 정황상 뭐 청와대가까지는 않았을 테고 해경이 쓱 흘려놓은 것 같아요. 느낌에는 뭐 팩트는 아니지만 안 그러면 뭐 청와대가 깔 리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한라인 같은 거에 이제 단어가 뭐 국정원이랑 한라인, 청와대랑 한라인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뭐 국정원도 그렇고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뭐 말은 이제 VIP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취록 보면 BH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블루하우스. 그런 게 그런 게 들어가면 한 글자라도 저 들어가면 봉화마을 아닌가? 그러니까 봉하. 일단 기록 자체가 봉인이 돼요. 그냥 뭐 청와대나 어디서 상급 기밀 정도급으로 이제 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공개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그냥 세상에 처음 나온 거예요. 떠돌아다녀. 네. 이제 나와서. 처음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 BH라는 표현, VIP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왜?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 그전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하면서 뭐 해경 쪽에서 나 좀 살려주라 해가지고 뭐 찔러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 지금 이제 그 정도 녹취록이 나왔으면 국정원이랑 기관 다도원에서 그 유포한 놈 색출하고 이제 일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뭐 저기 의지가 없다는 거보다 무능한 게 그 세월호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데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보면은 막 폐하가 막 지시는 하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이게. 야 밝혀라 하면 밑에서 입 다물고 다칠까봐 밝혀라 하면 입 다물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 극단에서 이제 지방 공연을 한참 세월호 국면 때문에 모든 축제라든지 뭐 뭐 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정말 저희 극단은 좀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한 6월 정도 되니까 조금 그 공연도 좀 할 수 예, 있고 뭐 준비도 좀 하시고 저희는 그러시던데. 예. 업이니까 공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6월 셋째 주 정도 그 전라도 투어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서 일정이 뭐 전주도 있었고 예. 진도를 갔다 왔어요. 예, 진도에 진도에. 가고 예. 진도에 가자마자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 주인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여기가 그 세월호 그 희생자들 부모님들이 묵는 곳이다. 시끄럽게 그러니까 최대한 좀 조용히 좀 하게 가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이제 그 투어 일정에 저 진도 팽목항을 좀 가보려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었는데 정말 그날 저희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날 공연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팽목항을 갔는데 뭐 저희 단원들이 뭐 어쨌든 뭐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뭐 좀 다 다르죠. 신입 단원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공연 올리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한 30분 정도를 머물렀어요. 팽목항에서. 가니까 참 저도 다 사진을 통해서 봤던 일이고 언론을 통해서 봤던 일인데 하나하나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 두유를 좋아했던 아이, 뭐를 좋아했던 초코파이를 좋아했던 아이 매일 그걸 갖다 상에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매일 그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는 초코파이가 쫙 쌓여있고, 한쪽에는 뭐 두유가 쌓여있고, 그거 보고서 또 어떤 아이는 축구를 좋아했던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축구화에다가 편지를 쓰셔갖고, 어떤 애는 또 음악을 했던 아이는 또 기타에다가 부모님이 편지를 쓰는, 그 광경을 30분 정도 쫙 돌아보고, 정말 진도에서 전주까지 올라오는데 한마디도 정말 못했지. 차에서 조용히 정말 애들 훌쩍훌쩍 울고 이게 정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초반에는 뭐 좀 많이들 오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이 오시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6월 셋째 주 정도 갔었는데도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희망버스 같이 형식으로다가 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즉 그 자리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여름 휴가 때라도 이게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좋으시지만은 한 번 정도는 잠깐 좀 그쪽에 투어를 가시는 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등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우리 그 그렇죠. 생존자 아이들 등교를 해서 인터뷰를 할 때 첫 마디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죽는 날은 우리 어른들의 기억,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날이 진짜 죽는 날이 될 것이다.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던 게, 예, 정말 우리가 좀 아까도 뭐 연말에 좀 큰일이 있지 않겠나. 아까 뭐 이한일 열사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 계속 이게 모일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사람이라는 게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쉽게 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또 걱정인 게 지금 또 태풍 오고 있고 해서요.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이렇게 잘 구조가 될까.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서두에 닥치고라는 개그 프로 네.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지만 보면은 사실 씁쓸하고 서글픈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근데 진짜 우리가 닭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우리가 있는 순간 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만 닭인 걸로 하자고요. 네. 슬퍼. 대통령만 닭인 걸로. 왜 닭을, 네. 그러게요. 참, 오늘 닥치고 누구냐 넌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1949년이요? 1949년 오늘 우리 민족의 끔찍한 과거를 청산하고 제대로 주권국가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반민특위. 하지만 이 친일 세력과 손을 잡은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탄압 속에 끝내 무너져 내리며 결국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수십 년째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오늘 수백의 아이들을 수장하고도 큰 소리 떵떵 치는 이 부정부패의 온상을 제대로 파헤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희망, 세월호 국조특위가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방해 속에 또 무너져 내리려고 합니다. 또다시 이 치욕스럽고 잔인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까요? 7월 7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유족들이 지금 전국을 돌며 1000만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30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24일, 세월호 100일째. 이때만큼은 적어도 아이들의 죽음의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특위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닥치고 누구냐 넌 편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오늘 또 잘못 방송했네. 왜? 청취자분이 당신은 평론가병에 걸렸으니 예전에서는 왕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웃긴 캐릭터를 다시 부활하려고 왔는데 꺽지털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헤어진 채로 우리 이렇게 살아왔건만 사늘이 시름 작자
아픈